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늦은 새벽 잠도 안 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흩날리는 눈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경험했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제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었네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라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전부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던 끔찍한 날들이었어요. 사건이 시작된 건 사라지지 않는 전염병 때문에 저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오신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힘들게 버텨왔었는데 결국 아빠의 사업은 무너지고 말았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번 사태로 인해 폐업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피해갈 수 없었고 한순간에 아빠가 읽어놓은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될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굴곡 없이 완만했었는데 경험해 본 적 없던 일들로 인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시댁 쪽에서도 저희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시댁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어요. 저희 가족들 때문에 시댁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몰랐던 게 빚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압박 전하는 기본이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에 압류물표가 붙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는 게 아닌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남편 하나뿐이었는데 아빠가 가지고 계신 120억 정도 되는 상가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네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왔던 사업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이나 하셨겠어?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당신 집안은 이제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우리 집안에 숟가락 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당신 집안에 숟가락 얹었어? 아무런 도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도와달라는 말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는데 당신이 이러는 거 보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지? 나랑 함께한 세월 10년간 당신을 봐오면서 오늘이 제일 낯설게 느껴지는 거 알아? 여태까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당신이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법이야. 내가 장난스럽게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지? 당신 집안에 재력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었다고. 그 말을 정말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건 아니지? 돈이 있어야 행복도 뒤따르는 법이야. 당신 집안 봐봐. 지금 남아있는 거 쥐뿔도 없어서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잖아? 그런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우리 부모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뭐라고? 시부모님께서 당신한테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단 말이야? 그동안 우리 집안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건데? 나는 그 말을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우리 집안도 고민하지 않고 결정 내린 거 아니야.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안에 손 벌릴 게 뻔한데
뭐하러 손해나는 짓을 하냐고. 나는 부모님 말대로 당신이랑 이혼할 테니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삶이 좋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걸 누가 원하겠어? 괜히 이혼 안 해주고 고집 부렸다가 우리 부모님한테 괜한 상처받지 말고 조용히 갈라서도록 하자고. 그럼 우리 아들이 받는 상처는 어쩌고? 당신은 왜 혼자만 생각해?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안 돼? 지구멍도 벼뜰 날이 있다잖아. 아빠가 어떻게든 회복시킬 거니까 극단적인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저와의 관계를 그만 이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었죠. 아빠는 그래도 남편이 사이라고 무언가 시도하려고 할 때 뒤에서 적극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시부모님을 뵈야 할 것 같았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남편은 시부모님을 뵈도 달라질 게 없다며 괜히 시댁에 가서 안 좋은 말만 듣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얘기했지만 힘들게 이끌어왔던 10년간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찾아가게 되었죠. 여기 와봤자 소용없다니까. 괜히 서로 힘 빼지 말고 그냥 내 아들과 조용하게 갈라서는 걸로 해라. 너희 집안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 너랑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나는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있을 때나 며느리 대우해줬지. 땡전 한 푼 없는데 굳이 며느리 떠받들 필요가 뭐가 있겠니? 어머님, 저는 아직까지 이혼을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게 가족 아닌가요?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제발 어머님이 그의 마음 좀 잡아주세요. 어머님 손자가 상처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가 분명히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다고요. 빨간 딱지 붙었으면 끝인 거지. 빚도 어마무시하다면서 뭘 해결해? 그냥 길거리에서 동냥이나 하면서 살거라. 우리가 왜 조금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지 알아? 가진 것도 많진 않지만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괜히 도와줬다가 갑자기 우리 집안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손 쓸 방법이 없으니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눈앞에서 계속 죽는 소리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봐오면서 살아야 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기운 빠지게 하지 말고 이제 각자 갈 길 가도록 하자.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다. 알겠니?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할 말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내 아들한테 건물 하나라도 남겨놨었으면 이럴 때 숨통이라도 트였지. 달라고 할 때 줬으면 얼마나 좋아? 꼴도 보기 싫은 얼굴 그만 내밀고 버뜩 일어나 돌아가. 돈 많다고 자랑질 하더니 아주 꼴 좋다. 내가 언젠가 망하게 될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알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러웠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시부모님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도 저를 생각해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시부가 5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사위에게 줘도 되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솔직히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했었죠. 아무리 제 남편이고 사위라 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50억짜리 건물을 누가 그냥 주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었죠. 시댁보다 우리 집안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남편은 사업을 하려 해도 자기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보다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좋게 다가오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시작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몇 번 도와준 뒤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 뒤로 남편을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셨죠. 저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노력 없이 일군 사업을 금방 실증 내며 다른 걸 알아보는 남편의 행동들은 확실히 잘못된 게 맞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해봤자 손해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니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갔는데 그걸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부가 그냥 남편에게 건물 하나 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저 몰래 따로 만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그날 이후부터 시댁 집안은 저희가 도와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저희 부모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가족으로서 관계를 만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남편이 항상 실패를 해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며 저는 언제나 응원을 해줬었는데 정작 남편은 좋아질 수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라는 말 한마디보다 이혼하자는 말이 우선적으로 나와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었네요. 그날 이후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친정집에서 제 아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까지 안 좋아진 걸 아시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남편을 친정으로 불러들였고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서운했던 게 많았는지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아빠에게 불만을 쏟아내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빠가 능력이 있었을 때는 한 번도 찍소리 한 적 없었는데 더 이상 가진 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 상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니까 제가 건물 달라고 했을 때 주셨으면 어느 정도 숨은 돌릴 수 있었겠죠. 장인어른, 제 말이 틀렸나요?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나한테 항상 뭐라고 그랬어? 내 딸의 남편이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었잖아. 솔직히 나는 자네의 그릇을 알고 있음에도
내 딸을 위해서 믿고 지원해 줬었는데 내가 사업이 망하고 주저앉으니까 내 딸과 이혼하겠다고? 우리가 그동안 자네한테 했던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자네가 내 딸이랑 이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딸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았던 거야? 고마운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딸에게 그만 상처 주게. 나도 마음 같아서는 자네와 이혼하게끔 만들고 싶네만 그동안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건 볼 수 없으니 기다려 보도록 하게.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장인어른 말씀을 참 웃기게 하시네요. 제 그릇을 알고 있었다고요?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꼴을 보세요.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사시다가 좁아 터진 투룸 하나 겨우 얻어 한 가족이 모두 모여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얻은 투룸에서도 조만간 내쫓길 것 같은데요? 장인어른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으니 이혼 문제도 감당하셔야죠. 아주 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락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그만 서류에 이혼 도장 찍지 그래. 쓸데없이 고집 부리다가 더한 꼴 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갈라서자. 남편의 행동으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을 때와 무너졌을 때 남편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죠. 제 아들도 처음 보는 자기 아빠의 모습에 많이 놀란 듯 자지러지게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저희는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의 핸드폰은 쉬지 않고 빛 독촉 전화가 울렸고 그늘만 가득해진 얼굴을 보이던 아빠는 밖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저와 남편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붙들고 있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죠. 그래서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얼굴에 이혼 서류로 뺨을 내려치더니 속빈 강정이라며 더 이상 질질 끌지 말라고 한 번 더 반대편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뺨을 허용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제 뺨에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손을 댈 거라곤 전혀 몰랐었네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는데 남편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참고 참았던 화가 터지게 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혼 서류를 들어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치며 2번 다시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처음 해본 부부싸움이었고 잔뜩 구겨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서 부부로서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함께했던 터라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숙려 기간 동안 남편과 연결되어 있던 고리를 전부 끊어내었고, 그렇게 숙려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만들지 않았어요.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제 아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지만 가정의 불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숙려 기간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자 없는 형편에 고기라도 좀 먹이려고 외출을 했는데 아들 손을 잡고 시내를 걸어가던 도중 멀리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남편을 뒤쫓았는데 제 눈에 보인 모습은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서로 웃으며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저와 연애했을 때 보여주었던 시선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 남편이 앉아있는 곳으로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떡하니 다가서니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급하게 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린 뒤 난리를 치고 말았죠. 여자는 많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쳤고 남편은 이혼한 마당에 남의 일을 방해한다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얼굴에 손은 날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10년의 세월 동안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 버린 뒤 뛰쳐나오게 되었죠. 한참 동안 앞만 보고 걷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다른 여자에게 눈웃음 치는 남편이 너무 소름이 돋았었네요.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제 아들밖에 없었어요. 아들 입에서 아빠가 나쁘다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10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는지 할 수 있는 일들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엄마는 집안일을 하면서 제 아들을 돌봐주셨고 아빠와 저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밖에서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 더욱더 끈끈해지면서 가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피를 나눈 가족 말고는 그 누구도 믿을 사람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지 저희 가족에는 더 두터워졌었네요.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아빠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고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급하게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아빠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바쁘게 움직이시던 아빠는 숨을 돌리시며 다시 자리로 돌아오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뻐하시더니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의 아이템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직원들과 여러 방법을 동원해 거래처를 알아보게 되었고 발품을 팔며 노력한 결과 아빠와 계약을 하겠다던 해외 업체가 생기면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던 아빠의 얼굴은 밝아지셨고 그렇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비록 전부 다 회복이 된 건 아니었지만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던 상가 건물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죠. 아빠는 다시 되돌려 받은 상가 건물을 제 명의로 주겠다며 법무사를 통해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년 질기다고 법무사가 내 호칭을 부르며 상가 건물 명의 이전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을 전해주는 순간 남편이 그걸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나가다가 당신이 차에서 내리길래 이상해서 쫓아와 봤는데 상가 건물 명의 이전이 당신으로 변경이 됐다고? 장인어른 사업이 망했는데 당신이 꽤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뒤따라와 봤는데 설마 장인어른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신 거야? 엄청나게 많은 빚에 주저앉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잖아.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우린 완벽하게 남남이라고. 그동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노력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눈물이 흐를 정도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나서 아빠는 이를 악물고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잠 한숨 안 주무시면서 뛰어다녔어.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 거였고. 그런데 당신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했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가족이었을 때 남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하며 온갖 상처되는 말로 우리에게 아픔을 줬잖아.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거나 쓸데없는 말 꺼내지도 마.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나왔겠어? 누가 봐도 장인어른이 사업이 무너진 건 회복할 수 없는 거였다고. 당신이 서운했던 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소? 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소? 우리 아들은 나 안 찾나? 그래도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1년 동안 안 봤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소? 말 나온 김에 오늘 보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혼하고 살아보니 당신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고 연락하려고 했었어. 장인어른이 다시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 고생하고 힘들어할까봐 부모님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다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 당신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1년간 연락 한 번 없었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화 한 통 한 적 없었으면서 아빠의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걸 뒤에서 몰래 듣고 접근하려는 모습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 나눌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뒤돌아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저와 다시 시작하려고 뒤쫓아오며 온갖 달달한 말들로
제 마음을 다시 돌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었네요. 결국 저희 집안 소식이 시부모님 귀에까지 다시 들어갔고 그 집안 식구들은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기생하려고 또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철판 깔며 자신들이 100번 잘못했다고 제 아들을 들먹이면서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냐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네요. 차라리 없는 게 아이의 앞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단호하게 차단했지만 끝까지 들러붙으려 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저희 가족의 사업이 보란듯이 더 잘 돼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네요. 어려운 경기 속에 지금도 아빠는 또다시 주저앉게 될까봐 발품을 팔면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아빠가 하시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없는 지금이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뼈아픈 기억을 경험했기 때문에 2번의 실수는 만들고 싶지 않네요. 최근에 전 남편과 시부모가 저희가 사업이 잘 되니 자기들도 많은 돈을 벌고 싶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을 이용해 저희 가족에게 더 끈질기게 붙을 것 같아 문제가 커지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현재 각자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하시는 일이 잘 되실 수 있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저희 엄마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셔서 부득이하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뒤늦게 후회를 하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렸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엄마는 지금의 남편을 사이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제가 생각한 기준과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많이 달랐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그렇다고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었지만 엄마는 남자 집안은 무조건 저희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잦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사치 안 부리고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반대셨죠. 남자가 돈 씀씀이가 커야 큰일도 하는 거지. 쫌팽이처럼 절약하면서 살면 제대로 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니? 손이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여태까지 발전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다. 남자는 무조건 야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야망 찾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왜 엄마가 내가 만날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토달지 말고 조만간 선자리 알아볼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만난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죠.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줄 생각도 없으셨고 기회조차 주려 하지 않는 엄마의 행동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아빠는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구먼. 당신도 좀 적당히 하지 그래? 막내딸 진이가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데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너는 엄마를 꼭 이겨 먹어야 되겠어?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놈 봐서 뭐하게? 시간만 버리는 꼴이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되지? 엄마는 그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돈 많은 사위 하나 들여와서 큰 거 하나 얻으시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장사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선보게 하려고 능력 좋고 돈은 많은데 결혼은 못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글쎄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아빠는 엄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 차이가 뭐 어때서? 너희 언니 봐봐라. 엄마 말 들어서 지금 어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 비록 7살 정도 차이 나지만 결혼하면 나이 차이 신경도 안 쓰게 된다.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인생길은 환하다고. 당신이 진이 좀 설득해봐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엄마와 저는 서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감이 엄마의 기준에선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좋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배우자의 능력보다 사람의 인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인성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무조건 재력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저와 같은 의견이셨고 엄마 앞에서 편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했었죠. 결국 아빠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려운 자리이고 긴장이 될 텐데 어색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와 그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꽤 오래 함께한 시간 동안 아빠는 사이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결정하셨는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조건 강하게 추진하셨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싫다는 반대 의견에도 아빠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긴장이 많이 돼 보였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을 이끌어 줬어요. 그래도 경차는 좀 아니지 않아? 주변 시선들도 있는데 최소 승용차는 돼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어떻게 남자가 경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진이야, 너희 형부가 얼마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지 너도 몇 번 봐서 알지? 1억이 넘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도 좀 더 비싼 거 사려고 생각 중인데 경차를 끌고 다니는 건 우리 집안의 이미지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니? 차는 남자의 얼굴인 거 모르니? 집보다 차가 좋아야 목에 힘주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거야. 언니, 예전에는 그런 성격 아니더니 형부 만나서 돈맛 좀 봤다고
벌써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부 집안이 돈이 많고 잘 사는 거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명품 외제차 탄다고 그걸로 사람의 기준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외제차 타면 뭐해? 인성이 바닥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처제,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인성이 바닥에 쓰레기라는 거야? 외제차 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인성도 완성되는 거라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형부, 솔직히 그건 아니죠. 형부네 부모님께서 당연히 재력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도 쉽게 얻으셨으면서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간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솔직히 너무 부끄럽네요. 이 사람도 돈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형부는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너희 형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비교가 되니?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원하는 자리는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 사람의 단점을 집어서 상처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탁자의 손을 내리치시더니 결국 분노하셨습니다. 아빠의 행동 하나에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 꼴이 이렇게 되는 거라며 이것 또한 그 사람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뱉은 한마디에 아빠는 이렇게 된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되려 모든 잘못을 엄마 쪽으로 몰아가시자 아빠의 말에 당황하셨는지 더욱더 흥분하시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셨어요. 이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원하는 사이를 데려오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하도 진이를 감싸고 도니까 제가 저렇게 기어오르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거니까 만약 내 말 무시하고 결혼 진행한다면 인연 끊을 줄 알아. 뭘 인연을 끊어? 애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진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는 해봤어? 나는 따로 만나서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다고. 그리고 정말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건데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이 엄마면 딸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나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생각 잘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진이 너, 이게 네가 원하는 결혼인 거니? 꼭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겠어? 엄마, 그렇다고 제가 15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가족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불행해지는 게 엄마의 행복인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결정해 보세요. 엄마는 저 못 믿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남자와 교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아빠, 저희 그냥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해봤자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집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아무리 컸어도 엄마 말을 무시하면 혼이 나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패대기 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있었지만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적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자식은 언니 하나뿐이라며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신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자 그 사람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는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어두운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너무 흥분한 상태라 일단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당분간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엄마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는지 간간히 전화를 하시면서 집안 상황에 대해 전달해 주셨네요. 그 사람은 1,000만 원대 경차를 타고 형부는 억대 외제차를 탄다고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기준 내리는 가족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돈을 보고 쫓아간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별로 할 말도 없을 텐데 왜 전화한 거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나라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바로 끊을 거야. 진이야, 언니 어쩌면 좋니? 너희 형부가 글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너희 형부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내 친구들이 목격했다며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호텔에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너도 엄마 성격 뻔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뿐이야. 너희 형부를 믿어주는 게 지금의 가정을 깨지 않는 거겠지? 언니는 그 사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애들도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부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워도 무조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 뜯어내고 당장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몰라? 형부도 엄마가 소개해줘서 연결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 아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호텔에서 목격한 사진 그거 일단 나한테도 문자로 전송해줘. 내가 아무리 언니랑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나도 도와줄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형부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많았지만 일단 아빠 눈에 형부는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았는지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언니한테도 몇 번이나 쓴소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형부가 재력이 있다는 것 하나 보고 결혼을 선택했고 아빠는 언니를 더 이상 말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예상했던 대로 언니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서 곧 있으면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엄마는 뼈도 못 추릴 뿐더러
집에서 내쫓기게 될 거라는 걸 안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언니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자기 일인 것 마냥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틈나는 대로 형부의 뒷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형부의 뒤를 밟으면서 알게 된 건 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전송해준 사진 속 여자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형부의 돈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듯 보였어요. 저와 그 사람이 목격하고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긴 것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물들을 언니에게 보여주고 형부와의 관계를 서둘러 끝내야 할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숙소로 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곧바로 달려오겠다던 언니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길래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한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불안했던 마음 쓸어내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언니는 바닥으로 내팽겨 쳐졌고 형부와 언니가 그 사람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곤 몇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엄마까지 저에게 화를 내면서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증거물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희 언니랑 형부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증거물 가지고 뭐 하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니?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너 때문에 전부 무너지게 생겼잖아. 내 돈줄 네가 뚫어줄 것도 아니면서 감히 엄마의 앞길을 막으려 들어? 효도는 못할 망정 엄마한테 불효까지 저지르려고? 당장 사진들 내놓지 못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왜 동생한테 알려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야? 여태까지 돈 맛봤으면서 그 단물을 네가 잊을 수 있을 것 같니?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면 될 것을 일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괜한 약점만 잡히게 만들어? 증거 사진들 전부 내놓지 못해? 엄마는 시끄러워지는 거 딱 질색이다. 그래서 언니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부가 잘못했는데 왜 언니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형부를 소개해 주지만 않았어도 언니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딸들은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엄마가 돈맛을 봤으니 그걸 잃게 될까봐 지금 형부가 바람피운 증거물을 전부 다 없애려는 거잖아요. 이 사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엄마가 아빠를 잘 알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는 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언니와 이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언니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언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거 아니야. 진이야,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는 너희 형부 없으면 이젠 못 살 것 같아. 위자료 받아봤자 몇 푼이고 결국 언니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눈 감아주고 형부의 재력으로 내 삶을 누리는 게 좋겠어. 들었지? 저게 너희 언니의 마음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숨겨놓은 증거물들 전부 내놓지 못해?
언니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일이 안 좋게 흘러가자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건 언니에게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제 핸드폰을 빼서 던져버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엄마는 결국 그 사람 숙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집안 세간을 전부 뒤엎으면서 형부가 바람 피운 증거물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공간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진 엄마의 행동을 말리려 해봤지만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엄마한테 증거물을 빨리 드리라며 계속해서 재촉하길래 그 사람 집안에서 난리치는 걸 더는 볼 수 없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그동안 모은 증거물을 건네주고 말았어요. 엄마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더니 그 사람이 업무 중에 사용하던 파쇄기를 발견하시곤 사진들을 전부 다 파쇄기에 넣기 시작하셨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주워서 보고 있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더니 엄마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엄마의 손에 들고 있던 증거물들을 갑자기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격한 몸싸움에 저희 모두가 말리고 있는데 엄마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파쇄기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서둘러 파쇄기의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엄마의 가운데 머리는 파쇄기에 뜯겨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에 그 사람은 엄마를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따랐는데 형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들을 주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네요. 저희 엄마가 다치셨는데 형부는 증거물들이 우선이었고 그걸 본 언니도 그제서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는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아빠가 전부 다 알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가 했던 행동들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든 증거물을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가 형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걸로 작은 집을 하나 구하자 오갈 데 없는 엄마는 언니한테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빠는 이런 무책임한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포기하려던 순간 아빠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받을 수 없다며 결국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들었는지 엄마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축의금은 언니를 통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축의금 봉투 안에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으신 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답을 기다리셨는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려는 도중 현관문 앞에 엄마가 서 계셨어요. 당신 정말 나랑 완전히 끝낼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남남으로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 있어? 그저 홧김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 진이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잖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태도야?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왜 큰애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거야? 걔가 애들 보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밥만 축내고 있다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전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당신은 아직까지 그놈이 내 딸과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다며? 그네 인생까지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엄마는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어요. 아빠는 한 번 아닌 건 절대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대해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생각을 바꾸셨는지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서는 아빠를 설득해달라며 단 한 번도 정준 적 없는 남편에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저희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해 드릴 마음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시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가진 게 없다고 모질게 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게 되니 아쉬운 듯 손을 벌리시는 게 더 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지하면서 지낼까 합니다.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엄마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부쩍 추워진 요즘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쉼없이 달려왔었습니다. 때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꼭 찾아올 거라는 행복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 왔었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바라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에게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현실과 그동안 인생을 갈아 넣었던 제 삶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봐왔던 남편은 피나는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피로가 많이 몰려와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죠.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어쩌자는 거야? 주변에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거 챙겨달라고 했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당신 생각나서 이것 좀 전달해 주려고 왔지. 오늘도 집에 늦게 온다며. 요즘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최근 들어서 살도 많이 빠졌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와 다르게 지금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이따 저녁에 이거 챙겨 먹어. 이거 뭐야? 장어즙? 이걸 지금 여기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도로 가져가. 내가 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먹어? 엄마가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고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 생각해서라도 먹어놔. 그냥 집에 놔두고 먹으면 될 것을 이거 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 알면서 이런 걸로 시간을 뺏으면 어떡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학교에 찾아오지 마. 주변에서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시장 다녀왔어?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를 찾아온 거야? 정말 얼굴도 못 들겠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는 길에 학교에 들러 챙겨주라는 말에 잠깐 주고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쏘아대더니 옷차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온 건데 제가 창피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돌아갔네요. 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 생활에도 적응이 돼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될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남편은 저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당신이 밖에서 일을 해서 몸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일도 그만둔 상태라 몸이 많이 편해졌나 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언제까지 집에 처박혀서 밥만 축내고 있을 건데. 밖에서 뭐라도 좀 해봐. 당신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데? 내 주위에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당신 보면 엄청 게을러 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내 하루를 봤어? 지금 깨끗하게 입고 있는 셔츠들이나 집안일 전부 누구 손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나 부리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 살찐 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 먹어서 그런 거 알면서 그냥 내 전부가 이제 꼴 보기 싫은 거니?
당신 요즘 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내 주변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옷도 이쁜 것들로만 골라서 입던데 당신은 여자이길 포기했니? 집안일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야? 나도 밖에서 취업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것뿐이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지식도 짧아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공통되는 게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나랑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니?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정말 너무하다 싶었고 결국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몇 번 눈물을 훔친 적은 있었지만 남편에게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이 7년이지 그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들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생활한 것도 아닌데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제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 요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 말도 없이 학교도 찾아오고 여자에게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아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동안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남자라는 게 참 단순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너만 바라보며 옆에 있었을 때는 바라보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만 바라볼 수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만큼 너랑 비교가 되는 여자들이 주변에 널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기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너를 볼 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그러니 내 아들이 좋은 말이 나가겠니? 세상 밖에는 너와의 비교 대상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깔려 있잖아. 너는 아직까지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구리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야 발버둥 치며 우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지겠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던지 아니면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놔주고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저와 그 사람이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각자 갈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너는 너 수준에 맞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은 격에 맞는 여교사와 새 출발하는 거지. 원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법이야. 시애미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시모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용할 만큼 써먹었으니 그만 폐기 처분하겠다는 말로 들렸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했었어요. 시모는 각자의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라는 말로 끝내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두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저와의 이혼 서류가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이혼 서류였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자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얘기한 거니?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우리 엄마한테 얼마 전에 한 적은 있었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는 격이 맞는 여교사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뿐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당신이랑 없이 결혼해서 선생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7년간 당신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온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임용고시 합격하고 선생이 되면 앞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며.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그냥 이용해 먹으려 한 거냐고. 그야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진 게 없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이 되고 보니까 능력 좋고 매력이 넘치는 여교사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신이 내 눈에 채워지겠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해봤자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좋았던 추억마저 없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미련하게 질질 끌지 말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잠깐 들리는 것도 싫어했던 거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지만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듣고 싶었고 그래야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학교 내에 만나고 있는 여교사가 있다며 저와도 곧 정리할 거라는 말까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취해지고 싶지 않아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막상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친정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해 배를 누르고 내리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반가웠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모르던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저에게 핸드폰에 담겨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와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겨있던 사진은 다름 아닌 저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제 친구와 둘이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제 남편과 같은 학교의 교사인 것도 충격이었는데 둘이 결혼을 약속했다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지금의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기억으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대화 나눈 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내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네. 그러고 보니 그때 너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해결된 거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잖아.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 보면 대충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건가 봐? 그 소문이 사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잘 해결돼서 교사가 되어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단점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문제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하려는 거고,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는데 서둘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워낙 안 맞는데. 성격도 그렇지만 일단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나 봐. 결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래. 다행히 애는 없어서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면 바로 받아줄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거든. 나랑은 너무 잘 맞아서 아무래도 천생연분 같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 지금 홀몸이 아니야. 임신했거든. 그 사람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거지? 학교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낼 수 있지? 그러고 보니 너무 내 말만 한 것 같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고? 나는 예전에 결혼했지. 그런데 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서로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다.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나서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라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존재를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본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 기억 속으론 학창 시절 때 친구는 공부를 잘하긴 했었지만 질적으로 좋은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었고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불행한 사고로 인해 어느 순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에 잠깐 설레긴 했지만 친구 핸드폰 속에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친구는 자기 입으로 과거의 사건을 인정했고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희생했던 순간들을 전부 다 보상받기에는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는 잠시 미뤄둬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죠. 남편은 끝내 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식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디론가 급하게 끌려가고 있길래 그 뒤를 조심히 뒤따라가니 친구의 어머님과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길래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 느낌상 저 사람 애가 맞다니까? 오늘 결혼식이야. 엄마 제발 조심 좀 해줘.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김서방 애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나중에 알기라도 하게 된다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교사 생활도 끝이 나는 거라고. 엄마가 항상 몸뚱이 간수 잘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한테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걸 아직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 하필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하더니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몰라서는 지금까지 엄마 죽어라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는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고? 너는 여자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김서방 애가 아니면 커가면서 점점 닮은 모습을 찾기 어려울 텐데 그때 가서 김서방이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가 불일치 나오면 김서방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셋이나 키워야 하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문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제발 엄마랑 마음 편히 좀 살자. 알겠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결혼식 시작해.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남겨둔 채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나눈 대화가 전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인 친구한테 제대로 호구 잡힌 거였죠.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멀리에서 둘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식장에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최대한 많은 아픔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남편을 구제해 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분명 우리는 너한테 결혼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냐? 그럼 제가 여기 축하해 주려고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집으려고 찾아온 거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거라고요. 제 두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꼭 봐야겠어요. 제가 입 한 번 열면 어머님은 뒷목 잡고 병원에 실려가실걸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너까지 꽤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며느리 대우 좀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안을 망치려 들어?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도 봤겠지만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새아가가 지금 임신했다.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애가 있는 관계는 다르다는 거 몰라? 그리고 이혼하고 식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위자료 얹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도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그래서 위자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어 받아내는 것보다 더 얹어주셔야 제가 입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식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 왔는데 여기서 한바탕 난리치면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겠어요? 충격받아서 유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고생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면 유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는지 저에게 평생 입을 닫고 사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며 조만간 따로 만나자는 말에 3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하자 시모는 결국 저에게 3억의 위자료를 주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저는 따로 만나게 되었고 3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이 난 줄 알고 있는 시모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터뜨리지 않은 진실이 또 하나 남아있네요. 친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쌍둥이 자식 둘이 있다는 카드를 아직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뜨려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학교를 찾아가 폭로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